윤석열이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극우 세력을 동원해서 법원의 테러에 맘먹는 폭동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으면 대체 국가는 왜 있고 국민은 왜 있습니까? 원래 거짓말이 한번 시작되면 그걸 덮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거짓말을 낳는 법입니다. 윤석열은 이제 아무리 얼토당토 않는 헛소리라도 내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을 방탄하려 또 거짓말로 달려들었던 국힘까지 한 번에 끝나게 됐습니다. 윤석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탄핵 심판 본질과 관계없는 논란을 일으키며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재판관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0여 년 전 댓글을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과 관련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보다는 원문 전체를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낸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법정 안팎의 공격에도 헌재는 예정대로 재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도 채택했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로 극우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 반박해온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2023년 10월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사이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자며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은 기각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설날 보내셨습니까? 사실 나라 걱정 때문에 국민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은 명절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연휴 기간 일어난 여객기 화재 사고로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하고 다사다난한 날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혹독한 맹추위 속에서도 짓밟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행동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나라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되살려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드높여야 한다는 게 설 민심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경제를 살려라 라고 하는 것이 설 민심이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급한 일은 내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헌정 질서도 민주주의도 법치도 민생도 경제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추운 겨울도 결국 따뜻한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란 사태가 몰고 온 시린 겨울도 곧 끝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희망의 봄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25회의 거부권 기록을 가진 내란 수계 윤석열 다음으로 많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더 이상 거부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의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법률상 의무인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해태하면서 한편 극우 세력의 준동을 방치한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권한 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사적 이익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옳은 결정을 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별해야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서부지법 폭동까지 나라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중심에 극우 사이비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과 정강훈을 중심으로 일부 극우 유튜버들, 민주주의 파괴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각종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여 폭동에 이르게 한 주범입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극우 사이비 세력의 준동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극단주의 사이비 세력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 세력이 더 이상 압력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